올해는 80년 5.18이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5.18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들은 5.18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사토론텐 오늘은 5.18 40주년을 맞아서 5.18에 대한 청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5.5를 직접 겪지 않은 청년들은 5.18 40주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문정은 센터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5.18을 이렇게 지켜볼 때 지난해 이제 대통령이 참석했었던 기념식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기념 행사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40년이 지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위원회라거나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광주에서 있었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 유명 그룹이었던 BTS가 참석하면서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40년을 맞이하는 5.18에 대한 좀 다른 측면에서의 관심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5.18이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여느 역사 사실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한 줄 적혀 있는 그런 사실로만 받아들이기 십상이고, 그리고 5.18 관련해서도 사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보다는 현재 그러면 광주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느냐가 좀 더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지금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광주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또 역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5.18이라고 하는 게 기억과 당위로서만 역할이 요구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40년 전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기억해야 되는 존재로서만 청년들이 좀 동원되고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오히려 이제 40년을 맞이한 광주 5월이라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승해야 될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어떤 요구들은 그런 종류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싶은 어떤 해석의 권리 또는 계승의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이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라고 전 이해하고 있어요. 단체 광주 단체로 지역 하기도 하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기 교육 같은 거를 광주 지역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1회 이상은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리 곳곳이 이제 광주 5월의 기업들로 좀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BTS라고 하는 그 유명 아이돌이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적었었던 062, 5.18 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 대목들 때문에 전 세계 젊은 그 청년들이 네. 광주라는 도시와 광주 5.18을 알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접했었는데 요즘에 5.18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BTS라거나 아니면은 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책이라거나 아니면 영화, 택시 드라이버, 운전사 이런 영화들로 인한 매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좀 독특했던 거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건강하게 골프를 치시거나 막 이런 것들 접하면서 네. 역으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되냐라는 것 때문에 5.18을 알게 된 분들도 네. 온라인에서 제가 많이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실제 온라인 그 공간 자체에서 뭐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보의 양 자체도 그렇고요, 퀄리티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지속성, 꾸준하게 그 매체를 신뢰할 만한 요소들을 갖춘 가짜뉴스 그 컨텐츠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5.18 정신이나 5.18에 대해서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국가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정부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하는 공식 행사와 이 역사적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자체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회의와 의구심을 지니게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것을 집요하게 계속 파헤치고 또 어떤 저작물을 통해서 그 얼마 전에 전두환 씨 회고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논쟁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여전히 논쟁적이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5.18로서는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